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내놓고 장중한 때 5% 넘게 내림세를 걷기도 했는데요. 어떤 성적표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4분기 매출 1조 9,591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쪼그라들었고요. 4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가량을 넘어서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 가깝게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꺾인 이유는 TMF 사태에 있겠죠. 일회성 대손 상각비, 즉 회수하지 못했었던 외상 금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급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액은 7조 8,700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4.2%가량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천억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6.6%밖에 상승하지 못한 이런 성적표를 공개를 했는데 확실히 네이버와 좀 비교가 되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영업이익이 1조 9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33% 가깝게 급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이버와 이 카카오의 영업이익이 거의 4배 가깝게 차이 난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성적표를 발표했었던 카카오, 그 요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부문과 콘텐츠 부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플랫폼은 꽤 괜찮았습니다. 특히 톡비즈, 플랫폼 기타 부문에 있어서 좀 전년 대비해서 좀 더 상승하는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실적을 견인하는 데 좀 도움을 줬었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매출 1조 491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가깝게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콘텐츠에 있었습니다. 4분기 매출이 9,100억 원가량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나 급감했습니다. 콘텐츠는 다시 뮤직과 스토리, 미디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뮤직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그리고 스토리는 5%,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나 급감했다라고 성적표를 발표를 했었죠. 이렇게 감소의 주된 요인을 살펴보자면 당연히 IP 라인업의 공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성적표를 발표했었던 네카오, 취하고 있는 AI 전략 역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먼저 네이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체 기술을 통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AI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독자적인 AI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 확장과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완벽하게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죠. 최근 오픈 AI와 또 협업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AI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적용 혹은 글로벌 AI 트렌드 대응에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장점이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네이버가 환하게 웃었는데 다음 과연 좀 승기를 거머쥘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할게요. 러우 전쟁 이야기인데요. 중식이 벌써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오게 됐죠.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와 푸틴이 전화 통화를 한 것은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있는 일이었고요. 트럼프는 SNS에 푸틴과 길고 생산적인 1시간 30분의 통화를 나눴다라면서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를 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이 통화에서는요, 젤렌스키가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자, 젤렌스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화 통화에서 오는 14일부터 개최되는 뮌헨 안보 회의와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고 하죠. 이 회의에는 미국의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이 참석하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미국의 전쟁 종식 시나리오가 발표될 가능성 굉장히 농후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불 잘 켜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오늘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총 공사비 1조 1,878억 원 규모의 힐튼 호텔 수주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게 되면서 장중한테 5% 이상의 상승세 그리기도 했고요. 대동기어가 오늘 가장 강했습니다.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되기도 했었고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나란히 두 자릿수 강한 상승 탄력 보이기도 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국내 탭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준비를 해봤어요. 미국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자동차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공화당 하원 의장에 의하면 자동차와 의약품은 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이야기 속에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4% 안팎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석유화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 외교 정책이 중국의 석유화학 업계를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견제하는 효과를 파생시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좀 중국 저가 공세로 인해서 좀 고전을 면치 못했던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을 드디어 좀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이 같은 이야기 속에 롯데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12% 이상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고 금호 석유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 가깝게 슈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남북 경협입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에 북미 정상회담에 깊숙하게 관여를 했었던 앨리슨 후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을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지명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 일신석재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와 같은 종목들이 6에서 7%대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희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